트래블콕.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제가 요새 방콕 여행을 주로는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행 전반의 과정들을 맞춤 설계하고 상담해드리는 유료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백 명의 그분들과 나눴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방콕이 처음이니까 잘 모르고 선택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 상당수는 밤 10시, 11시 이후 늦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가까운 호텔에서 1박하는 걸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절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밤 10시 이후는 방콕 시내 교통 흐름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시내 웬만한 곳 가도 30분 내외, 좀 멀더라도 4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항 근처 호텔이라도 차로 10분 정도는 걸릴 거니까 그 차이가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날 어쨌든 한 번 더 이동해서 시내로 들어오게 될 텐데 보통 호텔들 체크인 시간이 2시부터니까 점심때쯤 이동하게 될 거고요. 방콕은 그 시간에도 막히는 구간이 적지 않아서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날 밤에 바로 갔으면 소모하지 않을 시간이니까 적지 않게 손해보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그런 경우 보통 점심을 먹은 다음에 이동하게 되겠죠. 체크인 시간이 2시부터니까. 당연히 공항 주변이 시내보다는 식당 선택의 폭이 훨씬 제한적이고 그냥 대충 주변에서 때운다는 정도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결론은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공항 쪽에서 1박하는 것보다는 시내로 바로 들어오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질 높은 여행을 위해서 훨씬 이롭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같은 비용 써서 호텔 3, 4박을 할 거라면 이왕이면 여러 호텔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인데요. 제가 이걸 욕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체크인 아웃하는 과정 한 번은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호텔들의 체크아웃은 12시 그리고 체크인은 2시나 3시인데요. 이 말은 이론상 체크아웃 하자마자 바로 다음 호텔 이동해서 체크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2시쯤 체크아웃하고 그 호텔에 짐을 맡긴 다음에 아마 나가서 점심을 먹겠죠. 그리고 다시 호텔 돌아와서 맡겨놓은 짐 찾고 택시 불러서 다음 호텔로 이동하고 다시 체크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방 들어가서 짐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체크아웃 과정 자체만도 간단한 일이 아니죠. 방에 뭐 빠뜨린 거 없는지 짐 꼼꼼히 챙겨야 되고 프런트에 사람 많으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호텔 체크인 할 때도 몰리는 시간대라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보단 덜하지만 점심시간에도 방콕은 막히는 구간이 은근히 많습니다. 택시 기다리고 또 이동하는 시간 계산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는 건데요. 호텔을 옮기지 않았다면 오전 10시나 11시쯤부터 바로 자유롭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행 중에 호텔 옮기는 횟수를 최소화하는 게 여행에서 시간 활용하기에 훨씬 이롭습니다. 근데 또 한 호텔에서만 4, 5박 이상 연속으로 지내는 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마지막 1, 2박에 대해서만 한 번 정도 호텔을 바꿔보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콕 여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은 물론 택시입니다. 제일 편하고 크게 부담되는 비용도 아니니까 주로는 택시로 이동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에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정 짜면서 전부 택시만 고려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큽니다. 방콕의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으셨을 텐데 저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로 한 5km 거리,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거 고려해도 안 막히면 10분, 15분 이내로 갈 곳을 1시간 20분 걸린 적이 있고요. 한 15분 동안 차가 그 자리에서 전혀 아예 움직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내려서 전철을 탔었는데 그 택시가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서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오래 걸리는 건 그나마 나은 거고요. 밖에서 택시 타려는데 차가 막히면 더 대책이 없습니다. 택시가 나한테 오질 않아요. 여행으로 오면 보통 그랩이나 볼트 앱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녁 먹으러 이동하려고 그랩을 불렀는데 15분 후 도착한다고 떠요. 막히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면 기다리자 하고 부킹을 했는데 10분째 차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기사는 문자로 오고 있다고 계속 말을 해요. 자기 출발했으니까 취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10분 정도 더 기다렸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20분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사한테 미안하지만 취소하는 걸로 협의하고 근처 전철역 걸어가서 탔습니다. 덥고 지치는 데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20분을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리게 된 거예요. 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흔한 케이스고요. 여러분에게도 생길 일이라는 걸 꼭 염두해야 됩니다. 특히 디너 크루즈나 여행사 조인 투어 같이 꼭 제 시간에 가야 되는 경우라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만 타고 다닐 생각이면 이동 시간을 아주 여유롭게 잡고 기다림을 각오하거나 아니면 지상철이나 지하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까 제가 택시로 1시간 20분 걸렸다는 장소는 지하철을 선택했다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게 호텔을 고를 때 걸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은 방콕 여행의 품질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전철로만 이용하겠다 고집하는 것도 미련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지만 방콕의 택시는 저렴하면서도 제일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니까 원활한 시간대, 원활한 구간에서는 택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방콕은 언제 가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습니다. 가장 더울 때인 3, 4, 5월은 체감온도 35도를 가볍게 넘기고 자정쯤에도 30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어도 밖에서 한두 시간 이상 돌아다니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방콕에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이걸 크게 고려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콕 지도 보면서 일정 짜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 텐데 지도에서 올드타운 쪽 보면 왕궁, 와포, 와다룬 이 세 개가 가깝게 모여있는 걸 볼 수 있고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야오와라 거리도 거기서 비교적 가깝고요. 또 카오산 로드도 멀지 않습니다. 올드타운 쪽에 호텔을 잡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도시 모텔 기준으로 일정을 짠다면 가는 김에 하루에 다 둘러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주 어려운 코스가 될 겁니다. 많이 지칠 거예요. 특히 연세 있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동반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지역은 마사지 샵이라든지 에어컨 있는 실내에서 쉴 만한 곳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그곳들을 다 둘러볼 생각이라면 이틀에 나눠서 계획하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방콕 여행에선 이왕이면 오전이나 낮 시간 동안 가볼 구간, 그리고 저녁부터 밤 시간에 가볼 곳들을 각각 구분해서 생각하고 가장 좋은 건 중간에 호텔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쉬고 저녁 일정을 다시 진행하는 방향, 그게 어려우면 중간에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거점이나 마사지 등을 껴서 컨디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도록 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여행하는 분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일정을 짠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하자면 저같이 경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여행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필요한 분들은 카톡에서 트래블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현금으로 환전해가는 거 외에도 QR코드라든지 카드 형태로 된 지불 수단이 생겨서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은 되지 못하고 보조수단 또는 비상용으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현금은 여행 중에 언제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각각 사용처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없이 그것들만 가지고 여행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QR코드 결제 방법인 하나은행 GLN 서비스는 우리은행 앱 바트 환전비에서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환율이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불리한데 사용처의 제약도 많으니까 그건 그냥 QR코드로 결제하는 경험을 해본다 라는 거 이외의 장점은 없다고도 볼 수 있고요. 트래블 로그나 트래블 월렛 같은 카드 형태는 우리은행 환전보다 환율 면에서 확실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현금에 비해서 사용처의 제약이 훨씬 많고 또 선불 충전식이라서 사용 절차도 다소 번거로운 게 분명히 있어요. 또 방콕의 식당들 중에서는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때 계산서보다 추가 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에서도 200바 이상 구매할 때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 두 가지가 현금 환전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그때그때 원하는 만큼 내 계좌에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전은 당장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추가할 방법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지에서 쓸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환전해 가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중간에 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카드를 현금 대신 사용하면 환율에 좀 더 유리하고 현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때 사용처에 따라서 이 두 개를 그때그때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향이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 여행할 때 잘 몰라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